미주 통일연대 오늘 인터뷰는 캘리포니아의 LA 근교에 위치한 커다란 한인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 8월까지 한인 회장으로 봉사해 오신 김종대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미주 통일연대 회장 리처드 리, 한국명으로는 이승래라고 합니다. 이번 11월 3일 제너럴 일렉션에서 우리 한인 이민사 120년 만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우리 한인 연방 의원이 4분 선출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성 2분이 연방 하원으로 배출됐습니다.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께서는 미국의 주인이 우리 한인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실 김종대 회장님의 프로필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회장님은 지난 8월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의 25대와 26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장로협의회에서 초대와 2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는 1994년부터 8년간 부회장, 2년간 이사장직을 역임하신 후에 4년간 회장직에 오르셔서 그간 약 14년 동안을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권익 신장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주 및 세계 충청 향후회 부회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시죠? 예, 이승래 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 인구가 30만을 지금 능가하고 있어요. 대단히 큽니다. 이런 2분의 연방 하원이 배출됐지만 앞으로 그 이상도 더 많은 선출직 정치인 아마 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입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우리 김종대 회장님한테 오늘 준비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 제한이 있는가 보죠? 예, 뭐 시간 제한보다 하여간 뭐 괜찮습니다. 시간은 쭉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0만 우리 한인 그 인구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뭐 가장 우리 한인으로서는 앞선 그런 카운티인데요, 미국 내에서. 그 처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설립된 그 시기와 배경, 그리고 그 후 현재까지 성장해 오면서 소개할 만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의 행사나 또는 그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해온 그 지금 그 역사적인 발전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회장님. 그러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처음 시작한 횟수는 1979년도에 했습니다. 예. 40년에 지금 약간 상회하는데 그때부터 쭉 우리 한인 동포들의 그 지금 말씀하신 권익 신장과 또 봉사 활동을 주로 쭉 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인구가 많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이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인 부모님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자주 이동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LA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과 안전한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로 주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 환경이 너무 좋다는 의견도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주에 이제 앞에
바다가 한 20여 분 나갈 수 있고 한 30분 뒤에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 있어서 한인들이 선호할 만한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한인 사회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 남과 쪽에서는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고요. 많은 또 기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한인 사회가 지금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이제 어떻게 한인 사회가 진행해 왔을 큰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주로 우리 한인에는 이제껏 우리 물론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인 동포들 위한 봉사가 우선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조리티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4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한인 사회, 우리 한인 동포 재단이 있는 가든그로시하고 또 플로턴 주거 지역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어바인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엔나파 이 4개의 도시를 우리 오렌지 카운티 34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핵심적인 도시인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인 사회가 같이 행사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그 타운홀 미팅을 1년에 한두 번씩 그 시와 직접 합니다. 그 시에 커뮤니티 홀에 가서 하고 아니면 때는 우리 한인회에 초대해서 그 시장과 폴리스 치료라든지 파이어파이터 치료라든지 이분들을 초대해서 한인들의 동포들의 궁금증을 직접 그제 질문하고 답변 받는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큰 한인 동포 사회에서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있는 단체가 한 2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독교 단체 5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장로단체, 목사회, 교회협의회, 평신도연합회, 또 원로 목사회 이런 단체들과 연합해서 매주 2번, 1번 큰 운동회를 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과의 연합된 한인사회와 연합된 행사를 주로 많이 해왔고요. 90년대부터 2000년 들어부터는 이제 정치인들을 배출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은 그 우리 리더들 가운데 있어서 그때부터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시리 의원들, 그다음에 처음에 정호영 가등로 시장이 당선되었고 두 번째는 어반에 있는 강석희 시장이라든지 저석희 시장이 당선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높게는 그 라팔마에는 황보현 시장이 탄생되었고 또 이제 가든그로브에도 시의원이 탄생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연합해서 지금까지 쭉 한인회의 그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시네요. 지금 김정대 회장님이 그 이제 2번에 거쳐서 지난 8월까지 회장으로 그 이제 봉사하시면서 집중했던 김 회장님 사업 또 어떤 그 사업의 네. 성과 그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세요. 뭐 제 자랑 같기도 하지만 40년 오렌지 카운티 동포사의 수건 사업이 독립적인 한인회관을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25대 때 비용이 한 200만 불 드는 건물을 구입했는데 물론 그 전에 전직 회장님들이 모아놓은 펀드 있지만은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이 한 60만 불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하고 구회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구회관을 매각해서 200만 불 모으는데 심의를 교류해서 2년 동안 25대 2년 동안은 펀드 모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200만 불 모아졌고요. 네. 그 후에 26대 2년은 건물을 짓는데 어떤 방법을 질 것이냐. 돈은 우리가 모았지만 모든 동포사의 리더들이 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결정한 결과 그 비용이 한 60만 불, 70만 불 드는 리노베이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 동포사에 많은 펀드를 모집해 다시 한번 또 펀드 조성을 해서 요구하기는 그렇고 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했지만 제가 총대를 맸죠.
그 60만 불이란 그 돈을 개인 그 크레딧으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아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주에서도 어느 한인회관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한인회관이 아름다운 한인회관이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요번 그 선거에서 영킴하고 그 미셸 팍 스틸 네. 그 두 분이 연방 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그 다 이제 아까 앞서도 얘기 주셨지만 김정대 회장님이나 그 한인회 분들이 그간 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승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연방 의원은 또 그동안 있었던 그 선출직하고는 또 이 레벨이 다르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한인으로서 또 커뮤니티 지도자로서 느끼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회장님이 소주에서 얘기하셨지만 미주 정치 1번지는 분명히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예, 예. 뭐 연방 하원뿐만 아니라 주 하원, 또 시리, 또 수도구 교육위원까지 합하면 거의 10분이 선출이 됐는데 이제 주 하원이 2분이 당선된 바람에 그 로컬 정부에 당선된 분들 아직 좀 묻혀 있는 상태지만 영킴 의원 같은 분은 우리와 같이 15년 전에 그분은 부회장으로 저는 그분은 부이사장으로 저는 부회장으로 같이 한여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이 선출되기까지는 붙지 않았지만 한인사와 같이 한 20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동포들이 알고 있었고 남과주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우리 모든 동포 합심해서 도와준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우리 한인 사회와는 직접적인 큰 관계가 그동안 없었지만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최근에 이제 한인 LA 한인이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한이라든지 또 이런 그 법적인 문제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는 너무나 관계가 좋았고 일 있을 때는 우리 가서 도움을 청했고 또 그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도와주고 이런 관계에서 필연적인 수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근근에는 월남 커뮤니티 상당히 큽니다. 거기도 한 20만, 30만 되는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도는 그 로컬 정부에서는 많이 투과를 나타나고 있지만은 연방까지 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커뮤니티와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직접적인 그 보링 멤버는 스틸박 씨한테 갔지만 영킴한테 온 펀드 상당히 많은 펀드를 그분들이 도와줘서 이번에 상당히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한인 사회가 전점 요즘 것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들이 합심해 도와준 결과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인에서 그동안 이제 다른 커뮤니티와도 교류를 잘 했고 네, 이제 그런 연고로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 두 분이 배출될 수 있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회장님께서는 남북 통일이 한인들로서 꼭 성취해야 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원칙과 가치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참 여기는 제가 뭐 비전문이라서 어떤 그 답안을 작성해서 뭐 어려운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반공 의식을 투철하는 건 공부를 해왔고 제 나이가 70을 좀 넘었으니까 아주 보수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은 통일 문제만큼은 그런 어떤 그 보석이라든지 고집적인 반공식까지는 될 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통일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문이 아니더라도 신문에 나타난 방송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는 문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그 평화 정책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부가 소원하고 있는 그 목표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많은 우리 장로협회라든지 한인 사회가 동감하고 있지만 소리 낼 수 있는 어떤 그 매스컴이라든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다들 얘기 않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바라는 바람직한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범 답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법을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중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주의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든지 무조건 이북에 퍼주기시라든지 그쪽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는 없겠죠. 자존심이 없나요, 우리들이요? 이제까지 도와주고 했는데 답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허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을 아주 그냥 짓밟는 행위를 많이 한 건데 그래도 그분들은 평화라는 것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찬성할 가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좀 방향을 틀고 좀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나 국민은 다 통일을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각으로 봐서는 그냥 이대로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도 있지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시간이 가더라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또 그쪽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물론 이제 열강에 있는 나라들도 협조를 봐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우선 먼저 해야 되니까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통일 정책이 먼저 우선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재미동포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또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데 해줘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세요. 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통일주 중민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평화통일. 네, 거기에도 조인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미주 사회에서 미주 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지금 민주통일본부에서 그걸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전체를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제 생각은 그냥 주변 단체로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주 동포사회의 총의를 모아서 전달해도 그것이 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창구도 없을 뿐더러 한국 정부의 그 우리 미주동포의 사회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그걸 반영하고 하려는 그 태도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그냥 자주 모여서 얘기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비전도 얘기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지만 그 전달이 가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또 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새로운 각도로 연구한다면 물론 방향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그 정전협정도 미국과 북한이 한 것이 남한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정전을 없애자. 뭐 지금 문정부 그런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와서 이제 정전을 깨자, 없는 걸로 하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된들 그게 의미는 없죠. 상징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북한에 어떤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이제 보여지는데 미국 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와 같이 마음에 맞아야 되겠지만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의견과 정책이 남한 정부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외된 상태에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보수적인 우리 미주 동포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일이 좋다. 그건 구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유부단한 것은 싫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거기에 따라오면 좋고 안 따르면 여기에 대한 상황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여기 있는 보수적인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랬고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 정부와 뭐가 좀 협조한다든지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해요.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것이 통일을 좀 앞당긴 순서고 그 길이 빠르게 우리 한인 동포자든지 한국민들에게 좀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미주통일연대가 하는 일이 미국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도 미국 정부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어떤 그 영향력, 아까 얘기 잠깐 나오셨는데 뭐 중국으로부터의 받는 영향이라 이런 글로벌에서 오는 그 한반도의 그 통일의 그 또는 평화에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제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던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부가 항상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제 비핵화를 넘어서 통일까지 될 수 있는